크리스마스가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별로 없는데,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운데, 이런 분들, 뭘 해야 될지 모르시겠는 분들 계시죠? 이 방송 끝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그럴듯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 80회 방송에서 블룸스베리의 크리스탈 아트월 실버 스크린 리뷰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저희 집에서 크리스탈 아트월 스크린을 아주 쓸모있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까 궁금해졌어요. 실버 스크린 말고 블랙 스크린도 있고 펄 그레이 스크린도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뭐 전동식 스크린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 걸까? 실버 스크린이랑 얼마나 다를까? 뭐가 다를까? 꽤 궁금하더란 얘기죠.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다가 체험 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 그럼 한번 가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오늘 제가 드디어 그 체험룸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룸스베리 쇼룸 방문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실 쇼룸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 프로젝터에 관한 쇼룸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내지는 뭐 스피커 쇼룸은 본 적이 있는데, 스크린 전용 쇼룸이 있다? 전 처음 봤거든요. 블룸스베리가 나름 제품에 되게 자신이 있나 보다. 이렇게 우리 제품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다면 한번 봐줘야지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럼 이 쇼룸이 어디에 있느냐? 삼성동에 있는데요. 9호선 삼성중앙역 근처에 있어요. 봉은사 건너편, 그리고 코엑스의 뒤편의 건너편 쪽에 있는 건물인데요. 레베상트 건물이거든요. 레베상트 빌딩의 9층에 있습니다. 1층에 보면 이렇게 누스킨이라고 하는 그런 특이한 간판이 보여요. 요거 보시면 여기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건물 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바로 오른쪽으로 블룸스베리의 사무실 입구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길 들어가면 바로 정면에 쇼룸이 바로 있습니다. 그럼 이 쇼룸 안에는 뭐가 있느냐?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바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는 펄 그레이 스크린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차례로 실버 스크린과 블랙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영상을 틀어서 화질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안쪽의 정면에는 웬 커다란 커튼이 보이는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전동식 커튼을 달아놔가지고 그 뒤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크린이 무슨 스크린이냐? 이게 진짜 극장에서 쓰이는 극장용 스크린이 들어있는 겁니다. 보실래요? 요 가까이 가서 보면요, 스크린에 퐁퐁퐁퐁 구멍이 뚫려 있어요. 실제로 극장에서 이런 스크린을 씁니다. 근데 왜 구멍이 뚫려 있지? 보통은 극장에는 스크린 뒤에 스피커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크린을 뚫고 전면에서 소리가 튀어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를 그대로 이 체험룸 안에 구현을 해 놓은 겁니다. 대단하죠? 자, 제가 이 쇼룸에 간 목적이 뭐라고 했죠? 각 스크린별 특징이 궁금했잖아요. 그러니 해당 스크린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한번 봐야죠. 일단 펄 그레이는요, 표면 재질이 되게 부드러워요. 제가 지난번에 실버 스크린 설명드릴 적에 금속 입자들이 고르게 도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표면을 만져보면 살짝 거친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펄 그레이는 되게 보들보들한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펄 그레이는 뭔가 스크린의 재질이 다른가? 라고 좀 의문이 들었었는데, 여쭤보니까 성분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알루미늄 입자인데
그 알루미늄 입자의 성분의 배합의 차이 같은 것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곱고 그리고 시야각이 되게 넓다고 합니다. 시야각이 넓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특정 지점에서만 잘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점에서도 골고루 잘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반대로 프로젝터를 어느 곳에서 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른 화면의 질을 보여준다라는 특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펄그레이 스크린은 뭐랑 궁합이 잘 맞느냐? 초단 초점 프로젝터랑 궁합이 잘 맞는데요. 왜? 시야각이 넓다라는 얘기는 빛의 투사각과 반사각이 차이가 크더라도 골고루 전면으로 잘 반사를 시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초단 초점 프로젝터들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바로 밑에서 위로 빛을 쏘게 되잖아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바로 밑에서 쐈으니까 그 빛이 천정 쪽으로 가야 맞는 것인데, 그런데 워낙에 시야각이 넓은 스크린이다 보니까 정면으로도 골고루 빛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초단 초점 프로젝터와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는 ALR 스크린 못지않게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야각이 넓고 밝기 때문에 사무용 또는 프리젠테이션용으로도 꽤 적합하다고 하네요. 실제로 화면을 봤을 적에 꽤 밝았어요. 이렇게 빛이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꽤 화사하게 빛이 나오더라고요. 다음에 실버 스크린이야 제가 익히 보아왔던 스크린이니까 특별할 건 없었고요.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건 블랙이었는데요. 자, 이 조명, 이 은은한 그런 조명 아래서 어떤가요? 와,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즉 약간의 조명이 있을 적에는 실버와 블랙의 이 명암비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블랙을 보려면 블랙 스크린을 사야겠다 싶더라고요. 반면에 확실히 실버 스크린에 비해서 블랙 스크린이 좀 어두운 느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약간 시야각이 좁은 그런 한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불을 끄면 어떻게 될까? 이 불을 끄면 사실은 큰 차이가 안 느껴졌어요. 즉 실버 스크린도 블랙을 제대로 표현해주고 있고, 또 블랙 스크린도 실버 스크린보다 그렇게 크게 어두운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비슷한 퀄리티를 내준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프로젝터를 사용하시는 환경이 약간의 빛이 있는 환경에서 주로 쓰신다라고 한다면 블랙 스크린이 꽤 유리할 것 같고, 아니다, 나는 그냥 일반 암막 환경에서 내지는 항상 밤에만 사용해서 암실 환경에서 쓰게 된다 라고 한다면 저는 실버 스크린이 오히려 더 강점이 있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요, 사실은 직접 가봐야 알아요. 제 관점에서 실버 스크린을 사용해 본 입장에서 그래? 또 이렇게 보니까는 또 블랙 스크린이 더 좀 쨍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괜찮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건 또 저의 생각인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도 꼭 한번 쇼룸을 한번 방문을 해 보시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전동 스크린이었어요. 이 전동 스크린은 아직 시판은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 정도에 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이거 물건이더라고요. 그 스크린을 만져봤는데요. 되게 얇아요. 즉 아트월에 붙어있는 그 기본 원단 스크린에 비해서 확실히 좀 더 얇습니다. 그리고 아트월에 딱 접착이 되어 있는 스크린보다는 아무래도 말려있던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굴곡이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투사형 빔 프로젝터의 경우에는 이게 화질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평소에는 숨겨두고 있다가 스크린을 쓸 때에만 내려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이 공간의 활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강점이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 그래서 이 전동 스크린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아트월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편평도가 좋고 또 왠지 딱 영화를 볼 적에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영화를 안 볼 때도 항상 그 자리를 이렇게 끄덕하니 버티고 있는 것이 조금 걸리는 면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TV도 그렇잖아요. TV를 켜고 보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TV를 꺼놓고 있을 적에는 그냥 검정 거울이잖아요.
아무 효용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LG에서도 롤러블 TV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야, 이렇게 우리 집에도 전동형 스크린을 하나 달아놓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그 스크린이 이 블룸스베리의 그 알루미늄 입자를 도포한 아주 고화질의 스크린이라면 꽤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내년 1월 정도에 출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방문을 할 수 있느냐? 그냥 아무 때나 가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블룸스베리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체험룸 예약하기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네이버 예약과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날짜를 클릭을 하고 거기에 가능한 시간대를 클릭하고 참석 인원을 클릭을 해서 예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 꼭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도 연인과 데이트를 할 때, 내지는 가족과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블룸스베리의 쇼룸이요, 기본은 1시간이고 맥스 2시간까지 무상 대여가 가능합니다. 무상 대여입니다. 돈이 안 들어요? 응? 진짜로? 예. 그냥 쇼룸이라고 하면 슥 보고 화면이 이렇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예, 잘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요되는 시간은 길어야 한 20분? 10분? 이 정도면 솔직히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블룸스베리에서 좀 더 충분하게 영상을 즐기시라고, 체험을 하시라고 뒤에 스케줄이 없다면 2시간까지 무상으로 장소를 대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 대단하죠. 아니 근데 크리스마스 때도 해? 네, 크리스마스 이브 날도 대여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실래요? 스케줄표? 오후 2시, 3시, 4시, 6시, 7시 타임을 다 예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지? 크리스마스 때 뭐 하면 기분 좋아지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 때 콘서트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콘서트를 볼 수 있나요? 사실 쉽지 않죠. 왜? 일단 크리스마스 때 콘서트 티켓을 구하는 게 일단 전쟁이죠. 기본적으로 유명한 콘서트의 티켓들은 10월 말 11월 초부터 다 나가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만약에 그런 티켓을 못 구했다라고 한다면 못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요즘 또 어떤 상황인가요?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콘서트 구경을 가는 것이 사실은 좀 부담스럽죠. 아무리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찜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우리만의 콘서트를 관람할 수는 없을까? 라는 니즈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아주 좋은 소스를 드리죠. 크리스마스 하면은 캐롤 콘서트 괜찮지 않겠습니까? 유튜브에서 그래도 크리스마스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지난 12월 10일에 삼성동의 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한 1시간짜리 크리스마스 기념 공연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공연이니까 아주 익숙한 캐럴들을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오케스트라 아닙니까? 뭐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전체 길이는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데요. 앞에 인트로 공연은 그 예전에 했던 공연들이고요. 실제로는 한 30분경부터 시작하는 공연이 메인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그 30분경부터 시작해서 1시간 동안 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정말로 보고 나면 그렇지, 이게 크리스마스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이 공연을 아주 커다란, 아까 전에 보셨죠? 이 극장용 스크린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 빠방한 음향시설을 갖춘 이 쇼룸에서 본다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널따란 방에 연인과 단둘이 아니면은 우리 가족끼리 오붓하게 있다면 코로나 걱정도 없고 얼마나 또 오붓하고 또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상만 해도 막 즐거워져요. 근데 꼴랑이 1시간 공연 보자고 우리가 삼성역까지 가야 돼?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에는요, 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여기 공연 스케줄이 있어요. 여기 보실래요? 이렇게 24일, 25일, 또 27일
이렇게 정말로 라이브 공연을 직접 하거든요. 그리고 블룸스베리 쇼룸에서요, 별마당 도서관 걸어가는 거리에요. 얼마 안 걸려요. 한 10분 걸릴까? 왜냐하면 블룸스베리 쇼룸이 코엑스 바로 뒤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흠뻑 크리스마스에 젖은 다음에 커피숍들 많잖아요. 거기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따끈한 커피를 둘이 마시면서 바로 눈앞에서 라이브로 공연을 이어서 보는 것도 꽤 괜찮은 옵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어디 있겠어요. 아유, 저는 상상만 해도 꿀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때로는 콘서트? 오케스트라? 나 좀 별론데, 좀 아닌데, 난 그런 거 싫은데 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요. 취향은 다 다양하니까요. 자, 그럴 때는 뭘 보면 좋을까? 영화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쇼룸에는요, 뭐 유튜브는 물론이거니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런 각종 OTT들이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걸 무엇인지 볼 수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떠오르는 영화 뭐 있습니까? 대표적인 영화 바로 러브 액츄얼리가 있죠. 야, 이게 벌써 언제적 영화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행복해지는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아니면 뭐 이것뿐만 아니라 OTT 사이트에서 크리스마스 관련된 영화들이 막 널리고 널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골라보시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보통 영화들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니까 다른 분의 예약 상황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뒤편에 예약이 있는데 나는 이 영화 끝까지 다 보고 가야 되겠는데 뭐 이렇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예약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영화를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뒤에 예약이 있으시면은 보다가 나오시거나 아니면 1시간 이내의 컨텐츠를 아마 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실 적에는 가능하면은 블룸스베리 랩에 한번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약 상황을 보시고 2시간 이용이 가능한지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더 좋겠죠. 자, 이 정도면 꿀팁 아닙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개인 영화관을 빌려가지고 우리끼리만 보낼 수 있는 크리스마스. 야, 이거 정말 특별한 추억 아닐까요? 그런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거 왜 하지? 아니, 뭐 블룸스베리 자선 사업 하나? 네,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죠. 심지어는 주말에도 해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체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냥 인터넷에서 그렇다더라, 관자가 리뷰 보니까 뭐 이렇다던데, 아니면 뭐 어떤 블로그 보니까, 아니면 뭐 DVD 프라임 뭐 누구 쓴 글을 보니까 뭐 이렇다던데, 이게요, 자신이 직접 느낀 것만큼의 어떤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한번 그렇게 자신이 체험을 해보고 우와 라는 느낌이 들면 그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블룸스베리에서는 그렇게 과감하게 스크린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쇼룸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것이고, 야, 이 스크린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편리하구나, 이렇게 뛰어나구나 라는 것을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자랑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랑을 한번 봐줘야죠. 그래서 나만의 영화관을 꾸미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이 블룸스베리의 쇼룸에 한번 들러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요? 괜찮았어, 재밌었어. 잡스런 리뷰 최초의 야방이네. 야외 방송. 저는 항상 집에서만 이렇게 궁시거리면서 찍다가 처음으로 밖에 나가가지고 이 눈을 뚫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야방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았나요? 오늘도 컨텐츠가 유익했다, 괜찮았다, 좋았다, 아니면 딴 거는 모르겠고, 야, 이렇게 공짜로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이런 꿀팁을 주다니 괜찮았어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한자